가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반드시 시험에 출제됩니다. 이때까지 했던 거는 반드시 나오지는 않죠. 근데 민법에서는 실명법도 반드시 나오겠죠. 그래서 오늘 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주택임대차보호법, 두 번째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입니다. 나머지는 시험에 안 나올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모든 주택에 대해서 적용합니다. 이때 주택인지 아닌지는 사실상 용도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전부 또는 일부 임대차에 대해서 적용되고 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적용됩니다. 일부가 비주거용인 경우도 적용되고 외국인인 경우 미등기 전세, 법인도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중소기업은 적용됩니다. 대기업은 적용 안 됩니다.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되지 않고요. 법인의 경우 대기업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최단기 존속기간입니다. 2년입니다. 주택은 2년, 상가는 1년, 농지는 3년입니다. 편면적 강행 규정이므로 세입자는 2년 미만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번, 기간이 끝난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임대차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법정갱신, 묵시적갱신, 주택의 경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고 상가는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고요. 농지는 3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 안 하면 묵시적갱신, 법정갱신 되죠. 임차인이 2개월 전까지 아무 말 안 하는 경우도 묵시적갱신 됩니다. 묵시적갱신, 법정갱신, 자동연장 같은 말입니다. 묵시적갱신, 자동연장되면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존속기간은 2년입니다. 2년. 2개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했을 때는 법정갱신 인정되지 않습니다. 2개의 차임액입니다. 상가는 3개의 차임액이죠. 그 다음에 임차인은 묵시적갱신됐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해지 통지 가능하고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3개월 지나면 주인이 보증금 내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계약갱신 요구권입니다. 이게 개정된 내용이니까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있죠.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세입자가 갱신 요구하면 주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 단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9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2개의 차임액 연체하는 경우 직계 좀비 속이 실제 거주하는 거, 요게 주택하고 상가하고 차이점입니다. 상가는 직계 좀비 속이 실제 장사하려고 나가라고 하는 거 없죠. 그리고 상가는 2기가 아니고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죠. 요게 상가하고 차이점입니다. 2개의 차임액을 연체했다는 말은 2달 월세액이기 때문에 연속해서 꼭 2달을 연체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건 아니고 한 달 월세가 100만 원이면 200만 원이 연체돼야 되니까 50만 원씩 연체했으면 4개월 연체돼야 되겠죠. 직계 좀비 속이 실제 거주한다고 주인이 직접 살아야 되니까 나가라고 할 수 있다. 근데 상가는 주인 직접 장사해야 되니까 나가라, 이게 절대 안 됩니다. 만약에 주인이 직접 살겠다고 세입자 내보내놓고 속였으면, 거짓말했으면, 다른 데 세를 놓으면, 그래놓고 다른 세입자를 받으면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데, 손해배상은 큰 금액입니다. 큰 금액. 요 셋 중에서 큰 금액입니다. 큰 금액. 셋 중에 큰 금액이다. 낮은 금액인지 큰 금액인지 시험에 잘 나옵니다. 아까 농지법에서 이행강제금도 큰 금액이었죠. 세 개 중에 큰 금액. 표준지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 감정가격 중에서 큰 금액. 이것도 큰 금액입니다. 3개월분 환산월차임, 차액 2년분, 실제 손해액 이렇게 적어놨는데, 자, 그러면 환산월차임이 뭐냐면 보증금 1억, 보증금 1억, 월세 50만 원 이렇게 돼 있다면 환산월차임은 얼마입니까? 환산이라는 것은 환산월차임은 전세를 월세로 환산하는 거죠. 월세로 환산하면 어떻게 돼요? 월세로 환산하면 기준금리 더하기 2%죠. 기준금리가 지금 3.5%인데 편의상 4%라 계산하기 쉽게 4%라고 하면 얼마에 2%를 더하면 6%죠.
그럼 6%면 1억에 6%면 얼마? 600만 원이죠. 600만 원. 600만 원 나누기 12달 하면 한 달에 50만 원입니다. 그럼 전세 1억을 월세로 환산하니까 50만 원, 월세가 50만 원, 그러면 환산월 차이면 100만 원이죠. 자, 그래서 1억에 50만 원의 세입자가 있는데 세입자 내보내고 주인 직접 산다고 거짓말 시켰어. 왜냐면 팔려고. 세입자 있으면 잘 안 팔리잖아요. 팔려고 그렇게 했는데 계속 안 팔리는 거예요. 안 팔리니까 어쩔 수 없이 또 다른 데 세를 놓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시세가 올라간 것도 아니고 1억에 500만 원, 1억에 50만 원 있던 세입자 내보내고 그대로 더 받은 거 아니고 똑같이 1억에 50만 원 받았다면, 한 달 월세 50만 원 받았다면 손해배상 해요, 안 해요? 그래도 손해배상 한다고요? 하는데 3개월 환산월 차임이니까 곱하기 3 하면 300만 원이 되겠죠? 300만 원. 그리고 차액 2년분. 이거는 뭐냐면 뭐 차액이냐면 예를 들면 1억에 50만 원 있었는데 이 세입자 내보내고 다른 세입자 받으면서 2배로 올려받았어요. 2억에 100만 원. 2억에 100만 원 가령 이렇게 극단적으로 2배를 올려받았다면 차이 나는 환산월 차임이 얼마입니까? 2억이면 이게 월세로 돌리면 100만 원이 되겠죠? 100만 원, 월세 100만 원, 200만 원. 옛날에 100만 원인데 환산월 차임이 200만 원 2배로 올렸으니까 차이 나는 게 100만 원. 2년분이니까 곱하기 24하면 2,400만 원 손해배상해야 된다고. 그리고 실제 손해 입은 액, 이 중에서 큰 금액을 손해배상해야 된다. 계약갱신 요건은 1회에 하나여 행사할 수 있다. 1회에. 그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또 유튜브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지금 문제가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해가지고 2년 더 살겠다 해놓고는 지금 시세가 오히려 전세가 떨어졌잖아요. 2년 전보다. 그러니까 전부 다 나가겠다. 돈 내달라. 그럼 3개월 후에 내줘야 된다. 주인이 돈이 어디 있냐. 그래서 엄청 주인이 불리하다는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해결책이 그럼 뭐냐 하니까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하지 말고 그냥 계약서를 쓰면 된다 이러더라고요. 다시 계약서를 법무부 유권 해석도 그건 가능하다고 돼 있어요. 다시 계약서를 새로 쓰고 계약갱신 요건은 어차피 한 번 행사할 수 있으니까 지금 2년 전에 계약하고 또 2년 후 갱신 요구를 행사하지 않고 새로 계약서 쓰고 그 대신에 언젠가는 한 번에 행사할 수 있으니까 2년 후에 행사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하면 된다 이러던데 그럼 2년 후에도 계속 시세가 떨어지면 그게 가능한데 올라가서 그때 계약갱신 요건 행사한다면 다른 세입자 받으면은 더 받을 수 있는데 그럼 또 못 받고 5%밖에 못 올리죠.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죠. 어차피 계약갱신 요건은 한 번은 언젠가는 행사할 수 있으니까 빨리 행사하도록 하는 게 낫죠. 어쨌든 나중에 또 한 번 언젠가는 한 번은 행사할 수 있으니까요. 자, 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된 경우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인데 다만 차임 보증금 법정 한도는 정감 청구 가능하고요. 이렇게 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됐다 하더라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요. 상가 건물은 불가능하다. 이 말은 상가는 4년 계약했다가 갱신 요구하면 4년이 연장돼요. 그럼 4년 됐는데 또 나가겠다 하면 4년간 월세를 내야 된다고요. 상가는. 근데 주택은 만약에 4년 계약 체결했다 하더라도 계약갱신 요구하면 4년 연장되는 게 아니라 2년이 연장돼요. 그래서 2년 연장되지만 나간다고 하면 또 보증금 내줘야 됩니다. 3개월 지나면. 상가하고 차이점.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3개월 지나면 주인이 보증금 내줘야 된다. 돈 없는 게 최고 편하고요. 돈 많으면 골치가 아파요. 돈 많이 벌려고 하는 것도 골치 아프죠. 스티븐 잡스도 돈을 엄청나게 벌어놓고 돌아가신 지 10년이 넘었잖아요. 이미 죽은 지 췌장암으로. 너무 워커홀릭 돼가지고 일만 하면 안 되고 이제 얼마나 살겠어요. 그냥 좀 마음 편하게 사시라고요. 여러분들도 목숨 걸고 돈만 벌다 해도 위험해요. 그거. 스티브 잡스는 54살에 죽었어요. 지금 뭐 60대밖에 안 되는 자기 부모보다 먼저 죽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대항력입니다. 대항력. 아까 농지는 인도받고 시구 읍면장 확인받으면 다음날 대항력 생긴다고 했고요. 상가는 인도받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신청하면 다음날 생깁니다. 주택은 인도받고 전입신고하면 다음날 효력이 생깁니다. 전입신고를 다른 말로 주민등록, 그 다음에 인도를 다른 말로 이사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다른 표현으로.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대항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근데 이걸 악용해가지고 전세 사기꾼들이 전부 다 전세 놓자마자 팔아버린다. 집을 신축 빌라 지어가지고 분양이 잘 안 되니까. 자, 그 다음에 대항력은 경락, 경매로 낙찰되면 소멸됩니다. 임차권은. 다만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인수된다. 이때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라 하면 말소 기준 권리보다 최선순위 임차권이만 해당되죠. 건조당이 먼저 선순위가 있으면 임차인은 대항할 수 없습니다. 경매에서는. 우선 면제는 대항력에다가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당일날 우선 면제 효력이 생긴다. 확정일자는 공정인한테 받아도 되고 등기소에서 받아도 되고 동주민센터에서 받아도 됩니다. 상가 확정일자는 세무서에서만 받습니다. 우선 면제는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액을 우선 면제 받습니다. 전액을. 그래서 만약에 1일날 이사하고 2일날 재임신고하고 3일날 확정일자 받았다면 3일날 우선 면제 효력이 생기니까 3일날 건조당 설정 등기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건조당하고 확정일자하고 임차인이 동순위로 배당을 받습니다. 그런데 극단적으로 3일날 이사하고 2일날 재임신고하고 1일날 확정일자 받았습니다. 1일날 확정일자. 1일날 확정일자 받고 3일날 건조당 설정됐다면 이 건조당하고 확정일자 1일하고 누가 먼저 배당받아요? 건조당이죠. 건조당은 3일인데 확정일자 1일날 받아도 대항력이 다음날 오전 0시니까 두 가지를 다 갖춘 다음날 오전 0시니까 4일날 오전 0시에 우선 면제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또 어떻게 논문 발표하는데 보니까 어떤 분이 이러더라고요. 그 논문 발표하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은 전입신고를 먼저 하면 된다. 이사 가기 전에 전입신고부터 먼저 하면 된다. 그게 해결책이다던데. 그래서 그건 정면으로 주민등록법 위반이다. 제가 불법을 해가지고 그걸 보호받는다는 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건 원칙적으로 하면 안 되죠. 그러면 그렇게 또 막 편법을 한다 하더라도 미리 전입신고 해버리면 옛날에 살던 보통 세입자들이 다른 거 빼와가지고 이사를 하잖아요. 그럼 다른 데 또 웃으면 대항력이 상실돼 버리니까 주인이 만약에 보증금 안 내주면 골 아프죠. 내일 내준다. 일단 이사 나가라 오늘. 그래놓고 안 주면 그게 더 큰일이잖아요. 지금 여기 대항력 하루 먼저 전입신고하는 것보다 너무 그 학술 토론회 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발표하길래 제가 너무 기가 차가지고 지금 유튜브 채널에 그래서 거기 반박문을 올렸어요. 올렸더니만 교수가 전화 와가지고 자기 이름은 좀 빼달라고 그거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빨리 빼라고 또 연락 와가지고 삭제했어요. 유튜브도 모든 사람이 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근데 유튜브는 약간 논란의 대상이 되는 걸 올려야 이게 조회수는 높기는 하더라고요. 제가 5호선 연장 확정 이렇게 해가지고 어제 그 하나 영상을 올렸더만은 저보고 사기꾼아 그게 확정되지도 않은데 확정됐다고 하면 그건 사기지 이렇게 해가지고 댓글 달아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일일이 답답하면 스트레스 받아 그냥 가만 내버려 두면 돼요. 그냥 신경 안 쓰고 일일이 그 댓글 다 달라보면 서로 싸움하고 이렇게 한다고요. 확정은 사실 안 됐어요. 근데 그 됐다고 해야 조회를 많이 하잖아요. 안 된 걸 안 됐다 하면 아무도 조회 안 하잖아요. 될 예정이에요. 지금 8월 달에. 미리 확정 그 뒤에 뭐 제목에 길게 적을 수가 없잖아요. 그냥 그래서 그렇게만 적었더니만 자, 최우선 면제입니다. 최우선 면제. 최우선 면제 받는 금액이 서울특별시는 이게 올해 받겠습니다. 기본서에 있는 내용하고 다 다르죠. 이게 1억 옛날에 1억 5천이었는데 1억 6,500 여기는 1,500만 원이 올랐고요. 여기는 500만 원 올랐습니다. 전부 다 모든 지역 다. 그래서 1억 6,500인 경우 나누기 3을 해가지고 100만 원 단위로 절하 뒤끝다리를 자르면 이 숫자가 나옵니다. 딱 안 떨어지는 경우에는 절상이 아니고 절하했습니다. 역산을 해보면
그러면 과밀억제권역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김포시에서는 1억 4,500만 원 이하인 경우 나누기 3을 해서 100만 원 단위로 절하하면 4,800만 원. 그 다음에 광역시, 그 다음에 안산시, 광주시, 파주, 이천, 평택의 경우 8,500만 원 이하인 경우 2,800만 원까지 재우선 면제 받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2,000이라면 8,500도 2,800, 2,800도 2,800이죠. 2,800에 살아도 2,800 재우선 면제 받고 8,500에 살아도 2,800만 원까지 재우선 면제 받습니다.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의한 민간임대주택은 보증보험을 반드시 가입해야 되는데 단 보증금이 이 최우선 면제 받는 금액 2,8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세입자가 동의하면 안 받아 보험 가입 안 해도 돼요. 세입자가 왜 동의해 주겠어요? 세입자도 보험료를 25% 부담해야 되거든요. 주인이 75% 부담하고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의한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기타 지역은 7,500만 원 이하인 경우 나누기 3을 하면 2,500만 원까지 재우선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거는 지금 2,000에 8,500에 들어가더라도 시행일 전 담보물권 취득자에게는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이미 등기부에 보니까 3년 전에 건재당 설정 등기가 돼 있다면 3년 전에 그걸 기준으로 한다고요. 지금 현재 이걸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시행일 전 담보물권 취득자에게는 종전규정을 적용하고요. 또 주택가격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재우선 면제 받습니다. 전액을 다 받는 게 아니고요. 가령 서울에 보증금이 5,500만 원짜리 다가구 주택 방이 20개입니다. 방이 20개면 얼마예요? 5억 5천 20개면 1억 10억 11억이죠. 11억 방이 20개면 재우선 면제 해줄 금액이 방이 20개 다가구 주택 11억을 재우선 면제 해줘야 되는데 경매에 11억에 낙찰됐다고요? 그럼 재우선 면제 다 해주고 나면 건재당권자 받아갈 거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2분의 1만 떼준다고요. 6억 11억이면 5억 5천만 떼줘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재우선 면제 하니까 항상 5,500인 경우 서울에서 어떤 경우에도 항상 5,500만 원 재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 X죠. 못 받을 수도 있다.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재우선 면제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위원회와 상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임대차위원회는 법무부에 둔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국토부에 둘 수 있다. 공제운영위원회 협회에 둔다. 근데 분쟁조정위원회는 법률구조공단, LH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부동산원지사 사무소에는 두는데 시도에는 둘 수 있다. 이걸 좀 주의하시라고요. 위원 숫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7명 이상 11명 이하,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위원회는 9명 이상 15명 이하, 상가임대차위원회 위원회는 10명 이상 15명 이하, 분쟁조정위원회는 5명 이상 30명 이하입니다. 임기는 여기는 3년입니다. 그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공제운영위원회, 주택임대차위원회, 상가임대차위원회 위원회는 2년입니다. 근데 분쟁조정위원회는 3년이고요. 연임 제한 없습니다. 연임 제한 없는 거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도 연임 제한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습니다. 보궐위원회는 전임자 남은 임기고요. 60일 이내 조정을 완료해야 되고 30일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합니다. 조정안을 14일 이내 수락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봅니다. 조정을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거부한 것으로 본다. 임차권 등기 명령제도입니다. 계약기간 끝나도 주인이 돈 돌려주지 않는 경우만 가능하고 계약기간 중에는 명령에 의한 등기는 불가능합니다. 임차권 설정 등기가 있고 명령에 의한 등기가 있습니다. 설정 등기는 당사자 합의해서 하는 거죠. 그건 언제든지 가능하고요. 자, 등기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등기를 하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면제권을 취득하게 되고 이미 취득한 경우에는 계속 유지됩니다. 대항력과 우선면제 효력이. 민법 621조에 의한 등기, 이게 바로 설정 등기입니다. 이것도 대항력과 우선면제권을 취득한다. 설정 등기나 명령에 의한 등기나 효과는 똑같다. 단 설정 등기는 당사자 간에 합의가 돼야 되고 명령에 의한 등기는
임차인이 단독으로 가능합니다. 계약기간 끝나도 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만. 이 임차권 등기 후 새로 들어온 새로운 세입자는 최우선 면제는 못 받는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하죠. 등기부 때 보면 이미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들어온 세입자가 있다면 최우선 면제는 받을 수 없고 자기보다 후순위보다 우선 면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할 의무다. 동시행이 아니고 등기해놓고 이사 나가가지고 주인한테 돈 돌려달라 하니까 주인이 등기 말소해주면 돈 돌려줄게. 소위 동시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없다. 돈부터 돌려주고 등기 말소해달라고 해야 된다. 사실혼 보호입니다. 사실혼은 오직 주택만 사실혼이 보호됩니다. 주택만 사실혼이 보호된다. 자, 그 다음에 주택만 보호되고요. 상가도 보호 안 되고요. 아까 했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배우자 특례할 때 배우자도 법률상 배우자만 해당됩니다. 법률상 배우자와 사실혼의 가장 큰 차이점은 혼인신고 하고 안 하고만 차이 있고 나머지는 다 똑같죠. 우리는 흔히 그냥 유부녀 유부남이 만나가지고 살림차례 사는 걸 사실혼이라는데 그건 사실혼이 아니고 불륜이죠. 불륜. 유부남, 돌싱은 사실혼 될 수 있는데 유부남은 사실혼 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속인이 가정공동생활을 하지 않는 경우 사실상 배우자와 이촌인의 친족이 공동으로 승계를 한다. 임차인이 있고요. 임차인이 있고 이 임차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있다면 둘이만 살다가 사망하면 100% 상속이 됩니다. 문제는 상속인이 있는 경우입니다. 상속인하고 3명이 한 집에 살다가 임차인이 사망했다면 100% 상속인에게만 상속되고 사실혼은 한 푼도 상속 안 됩니다. 이거는 민법에 있다고요. 그래서 민법에 있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이런 규정이 따로 없죠. 특별법에는 일반법에 규정이 있는 걸 특별법에 굳이 적을 필요 없잖아요. 똑같은 내용을. 자, 그런데 이제 특별법에는 뭐가 있냐면 상속인이 가정공동생활을 하지 않는 경우 노부모를 요양원에 모셔놓고 둘이만 살다가 임차인 사망하면 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와 상속인이 2분의 1 공동으로 승계를 한다. 단 임차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대 의사 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년 계약했는데 1년 만에 사망했습니다. 남은 1년을 더 살 수 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가. 살 수 있는데 단 1개월 이내에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집주인한테 남편이 계속 꿈속에 나타나서 무서워서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방 빼야 되겠습니다. 한 달 안에 이야기하면 돈 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감 청구입니다. 정액은 5% 초과할 수 없고요. 한 번 올리면 1년 안에는 또 못 올립니다. 조례를 5% 범위 내에서 달리 정할 수 있는데 조례를 6%로 정할 수는 없죠. 최대 5%입니다. 자, 월차임 전환율 1할, 1할이 10%입니다. 또는 기준금리 더하기 2% 중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아까 4%라고 가정하고 6% 계산했었잖아요. 정액 비율 초과 지급된 차임 보증금은 반환 청구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표준계약서입니다. 법무부 장관입니다. 주어가 국토부 장관과 협의하에 정하는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우선 사용해야 되고 다만 합의를 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쓰지 않기로 합의했다면 편면적 강행규정이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그 다음에 정보 제공 요청이 가능한데 이해관계인은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는 요청할 수 없다. 인적사항은 계약 당사자, 임대인, 임차인만 인적사항 요청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대차 계약서를 분실했는데 주인한테 돈 달라고 하니까 안 주면 소송해야 되잖아요. 소송하려면 당사자를 특정해야 되겠죠. 그럼 계약서 없어도 동주민센터에 가서 인적사항 열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저도 새를 살아봤고 새 살아봐도 주인이 누군지 이런 같은 거 신경 안 쓸 수도 있어요. 그냥 계약서 내버려 놓고 그럼 나중에 모르면 인적사항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는. 정보 제공 요청 가능한 게 뭐냐면 확정일자 받은 날 이런 거
선순위 세입자 전입신고 언제 했는지 이런 걸 요청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268페이지. (268페이지)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1번. 옳은 것은 했네요. 옳은 것은 확정일자 공정인으로부터 받을 수 없다 했는데 공정인, 등기소, 등기과, 동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면 적용되지 않는다 했는데 적용됩니다.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도 적용되고 대부분이 주거 외의 목적이라면 적용 안 되겠죠?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이라도 적용되고요.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갑은 언제든지 을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갑이 누구예요? 갑이 주인이죠. 주인이 안 되고 세입자만 됩니다. 을이 세입자입니다.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갑, 주인도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조정이야 주인이든 세입자든 다 신청할 수 있죠. 없다 해서 X고요. 5번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약정한 차임이 과도하게 되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 임대차 기간 중 을은 그 차임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여 감액 청구할 수 있다. 맞죠? 예, 감액은 상한선 없습니다. 정액은 5% 초과할 수 없고 감액은 횟수 제한도 없고 상한선도 없습니다. 따라서 5번이 옳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6번 문제입니다. 6번 틀린 것입니다. 틀린 것. 1번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확정 판결에 따라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반대 의무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교시효권으로 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이게 뭐냐면 경매 신청할 때는 방을 안 빼고 신청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나중에 배당금 받을 때 방 빼주면 됩니다. 반대 의무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효권으로 하지 않는다. 방 안 빼고 집 안 빼고도 경매 신청은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2번 임차권 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인은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3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차인의 동의를 받는 게 아니라 주인 동의 받아서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확정일자 부여일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번 틀렸습니다. 임차인이 아니고 임대인입니다. 주인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4번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상속인이 있으면 가정공동생활 안 하면 반반 50%씩 상속받고 가정공동생활 하면 100% 상속인만 받는다. 그래서 이게 대해서 고려대학교 김행배 교수는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노부모 모시면 한 푼도 상속 못 받고 안 모시면 절반 받는다면 누가 모시려고 할 것인가? 그러나 현행법에는 이렇게 돼 있다고요. 논리적으로 보면 모순이지만. 5번 주택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한다. 맞습니다. 미등기 전세는 채권적 전세는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등기된 전세는 전세권이니까 세입자 확정일자 받는 것보다 유리한 점도 있죠. 경매 신청권 이런 거는 있으니까. 8번입니다. 271페이지 8번 문제입니다.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 보증금 1억 2천만 원으로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하면서 옳은 것 1억 2천 옳은 것. 1번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때 확정일자를 받지 않더라도 우선 면제받을 수 있다. 확정일자 받아야 우선 면제받을 수 있죠. X고요. 그 다음에 주택이 대구광역시인 경우 2천만 원에 대해서는 최우선 면제권이 인정된다 했는데요. 광역시는 대구는 얼마입니까? 대구인 경우 광역시의 경우 8,500만 원 이하인 경우 2,8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받죠. 근데 보증금이 1억 2천이잖아요. 최우선 면제 못 받죠. 광역시는 8,500 이하인 경우 2,8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 받잖아요. 근데 보증금이 1억 2천이니까 최우선 면제 못 받고요.
자, 그 다음에 다세대주택인 경우 전입신고 지번만 기재하고 동호수 기재하지 않아도 대학령 인정받는다. 다세대는 공동주택이니까 동호수까지 적어야 됩니다. 다가구는 동호수 안 적어도 되죠? 단다, 다공, 아연, 다기 같이 시작. 단다, 다공, 단독주택, 아연, 다기, 공동주택입니다. (4번)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도 저당권 설정 등기 이후 증액된 임차보증금에 관하여는 저당권에 기해 주택을 경락받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렇죠. 일단 4번이 답이고 5번 확정일자를 먼저 받은 후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하면 그 신고일이 저당권 설정 등기일과 같아도 임차인이 저당권자에게 우선한다. 확정일자 먼저 받고 주택의 인도 전입신고했으면 주택 인도 전입신고한 다음날 대항력이 생기니까 저당권이 우선하죠. 그래서 5번 틀렸고 4번 이거는 여러분들이 현업에 가서라도 주의해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1억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2년 지나가지고 예를 들면 여기에 건저당이 1억이 설정됐습니다. 그리고 2년 지나고 나서 2년입니다. 2년 5% 올려달라 해가지고 500만 원 더 올려줬습니다. 500만 원 증액을 했다고 2년 살고 그럼 2년 5% 올려달라 해가지고 2억 500인데 만약에 저당권이 그 전에 500만 원 올려주기 전에 저당권이 먼저 설정됐다고요? 경매 넘어가면은 이게 최선순위 요거 배당받고 그 다음에 건저당권 받고 이게 500만 원 후순위로 밀리죠. 그 500만 원에 대해서는 저당권보다 먼저 배당받을 수 없다는 얘기. 저당권이 먼저 들어왔다면 중간에. 그래서 그래도 어쨌든 500만 원 정액하면 계약서에 몇 년 몇 월 며칠 500만 원 정액하기로 한다. 이렇게 계약서를 적어야지. 만약에 새로 계약서 1억 500 해가지고 적어버리면 1억 500 전부 다 후순위로 밀리게 되죠. 아니요, 뭐 부기 등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냥 보증금인데 확정일자만 받는 건데 등기하는 게 아니고. 예. 그러니까 이게 건저당권 들어오면 이건 뒤에 1억만 부담만 뒤에 받는 거지. 이게 뒤에 온 500만 원보다는 먼저 받는다고 자동적으로 경매 넘어가면 배당을. 근데 그렇게 어쨌든 특약으로 500만 원 정액하기로 한다 해야 옛날에 받은 거는 옛날 계약서로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는데 만약에 이거 찢어버리고 이제 새로 500 올렸으니까 그냥 1억 500으로 새로 계약서 적자 주인이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 그래서 새로 적어가지고 새로 확정일자 받으면 1억 500 전부 다가 이거보다 뒤로 밀린다고 건저당보다. 그러니까 그런 걸 조심하시라고 현업에 나가시면. 문제는 이제 주인들이 사기치는 게 1억 건저당 받는 게 문제는 이사하는 날 딱 대출을 받아버리면 그런 게 많다고 사기꾼들은. 그래버리면 이사하는 날하고 저당권하고 같은 날이면 저당권이 먼저잖아요. 그럼 나타나지 않으니까 모르고 나중에 보면 경매 넘어가가지고 배당 못 받고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자, 11번입니다. 11번 274페이지 11번입니다. 주택임대차 틀린 것입니다. 틀린 거. 1년으로 정했다면 임차인은 1년을 주장할 수 있다. 편면적 강행 규정이니까요. 미등기 전세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한다.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언제든지 세입자는 주인에게 해지 통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 효력이 없다. 편면적 강행 규정. 그 다음에 대항력을 취득하려면 주민등록 전입신고 외에 확정일자도 받아야 된다. X죠. 대항력은 이사하고 전입신고만 하면 되고 그래서 대항력만 갖추면 최우선 면제받을 수 있고 후순위보다 전액을 우선 면제받으려면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되죠. 대항력은 확정일자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이사하고 전입신고만 하면 됩니다. 농지는 인도받고 시구원면장 확인받으면 됩니다. 상가는 인도받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신청하면 됩니다. 12번입니다. 12번. 옳은 것은 했는데 어리 세입자죠. 어리 세입자가 임대차 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하지 않는 경우 묵시적 갱신되고요. 그 다음에 어리 2개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 묵시적 갱신이 허용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갑은 주인이 임대차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하지 않는 경우 묵시적 갱신 자동 연장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하면 몇 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2번이 정답입니다. 2번. 기출문제입니다. 이거. 주택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고 상가는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13번입니다. 13번. 틀린 것입니다. 틀린 것.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날과 제3자의 저당권 설정 등일이 같은 날이면 임차인은 저당권 실행으로 그 주택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맞습니다. 저당권은 당일날 효력이 발생하고 대항력은 다음날 오전 0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통하여 대항력을 가지는 경우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맞습니다. 최우선 면제는 주택가격의 3분의 1이 아니고 2분의 1입니다. 암기 프린트 56번에 2분의 1, 3분의 1, 5분의 1, 10분의 1 정리해놨습니다.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대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지할 수 있다. 임대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임차인이 할 수 있습니다. 틀린 것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주인은 2년 동안 묵시적 갱신됐더라도 나가라고 못합니다. 15번입니다. 틀린 것입니다. 틀린 것.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 임대차에 적용되며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더라도 적용되고요.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를 통해 갱신되는 존속기간 2년이고요. 상가는 1년이 아니라 갱신요구에 의해서 갱신되면 종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입니다. 4년 했다가 4년 연장이 됩니다. 상가는. 3번 임차인은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 신청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는 경우에도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해서는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 면제 받을 권리가 있다. X죠. 대항요건은 틀린 거예요? 옳은 거예요? 틀린 거니까 3번 맞네. 4번 3번이네. 그러면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많이 나왔고요. 5번 임차권 등기 명령 집행에 따른 등기를 마친 임차인은 이후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우선 면제권은 상실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등기를 하게 되면 대항력을 취득하게 되고 취득해가지고 있던 사람은 계속 유지됩니다. 그래서 방 빼고 이사 가더라도 등기해놓고 가야 대항력이 계속 유지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했던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주택임대차보호법 가장 중요하고요. 반드시 시험에 요거는 민법에서도 한 문제, 중개실무에도 한 문제 나오고, 두 번째 최근 5년간 4번 출제됐다고요. 민법은 해마다 나옵니다. 실명법 중요하고요.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2006년 이후에 거의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에만 금인을 받아야 된다. 금인은 형식적 심사만 한다. 실질적 심사하는 게 아니고 중개사물 조사 확인 설명서 서식 4개 비교하는 것, 기본 확인사항인지 세부 확인사항인지 모든 서식에 공통적으로 기재해야 되는 사항인지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정리하셔야 된다. 자, 쉬었다가 오늘 내드린 10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